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뉴스의 시작 뉴스 스타트 황선입니다. 오늘 또 너무 오랜만에 좀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AOK 정현진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또 평양을 다녀오셨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11월 달에 다녀오셨어요. 네, 11월 10일부터 17일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네. 지난번에 언제 가셨었죠? 이번이 세 번째 방북이었는데요. 2005년에 그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큰 국제회의가 평양에서 있었고요. 2015년에도 위문 크로스 DMZ 그 세계 평화 여성 활동가 30명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그 행사에도 가고. 세계 종북 여성들이 다 모였다고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이 세 번째 방북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북은 다 국제 행사 참여차 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 가보고 싶다는 어떤 선택권의 여지도 없었고 수속도 뭐 직접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수속을 해서 이렇게 개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서 좀 여러 가지로 특별했습니다. 네네. AOK 몇 분의 인사들과 같이 가셨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통해서 네. 선생님 이렇게 막 행보하시는 거를 잘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 AOK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AOK는 액션 원 코리아라는 영어로 그냥 쓰고 있는데요. 하나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을 하자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이 액션이라는 거는 이제 영화 찍을 때 레디 액션 그러면은 영화 촬영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풀뿌리 시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드라마의 주역이 되자 출연하는 배우가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풀뿌리 시민운동으로요. 해내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와 서울에 이제 운영진이 있고요. 장차로는 이제 남북 해외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기도 한 거고요. 저하고 이제 화가 두 분을 데리고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 한 분도 같이 합류했는데 저희 세 사람은 이제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기자 한 분은 뉴스로의 로창현 기자라고 해서 뉴욕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신문인 뉴스로라는 매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이제 LA와 뉴욕 이게 갈 수 있어서 이제 미국을 조금 그래도 대표하는 그런 대도시가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화가들은 이제 북쪽에 가서 북녘의 아름다움을 많이 스케치해 와서 북녘의 아름다움을 미국에 알리고 특히 북한의 화가들과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나 북미 수교를 앞두고 이 미국의 북녘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주력해 보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또 기자분은 북한을 제대로 취재해서 반미 그런 기조가 높은 그런 미국 사회에서 북한을 바로 알리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방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정말 뭐 뜻깊은 방문이었네요. 네. 근데 보니까 2005년, 2015년 그리고 이번에 2018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요. 이번에 방문은 어디 이렇게 주로 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7박 8일의 방문이었는데요. 이제 저까지 네 분 중에 두 분은 처음 가신 분들이고 해서 평양에 주로 이제 7박을 머무면서 평양의 여러 군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과 판문점을 하러 갔다 오고요. 하루는 이제 묘양산의 보현사와 또 금룡대굴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인민대학습당, 과학기술전당 또 만수대 창작사 그다음에 이제 평양 인근의 산인데 법운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는 용문산도 있었고요. 네. 평양성 을밀대 일대 이제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 화가 분들이 도서나 그림도 그리시고. 네네. 네. 이렇게 7박 8일 동안 주로 평양 근방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어디였나요? 이번에 이제 처음 가본 데가 인민대학습당과 네. 과학기술 전당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광장은 뭐 갈 때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한복판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은 이번에 처음 가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그 블루하우스 청기와에는 대통령이 살지만 네. 평양의 가장 노른자 위 땅인 그 김일성 광장이 있는데 또 청기와 집이 인민대학습당인데 그 장소는 이제 인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배우고 학습할 수 있게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과학기술 전당에 가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그 북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광명성을 출발시켰던 로켓 은하 3호를 거의 실물 크기로 해놓고 그 은하 3호를 이제 둘러싼 한 4, 5층 건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각 층마다 이제 컴퓨터실이나 뭐 이런 열람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한 수천 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뭐 보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만화 영화를 보고 있고 하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많이 단체 견학을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의 너무 해맑은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그 사실 인민대 학습당 같은 경우에는 저 건물이 인민대 학습당이구나라고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들도 다 알긴 한 번씩은 봐봤어요. 한 번 이상은. 그죠? 네. 이 열병식하고 네. 이럴 때 김일성 광장 바로 그 앞에 주석단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인민대학습당이잖아요. 근데 예. 거기가 인민대학습당이다라고 한국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예. 가장 중요한 그 국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건물이 굉장히 많이 비춰주는 곳인데 예. 어떻게 뭐 좀 이용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나요? 방문한 시간이 평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국립도서관하고는 좀 다른 거는 이제 항상 평상시에도 많은 강좌가 열려서 그 시간에도 가보니까 이제 영어 강좌, 뭐 독일어 강좌, 뭐 이런 강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인민들이 듣고 있었고요. 또 이제 문의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분야별로 사회과학 문의실 이런 게 있어서 책을 읽다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 가면은 그 뭐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박사님들이 항상 대기하시고 있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학기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쑥섬에 새로 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쑥섬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또 익숙할 수 있는 곳인 게 김구 선생님께서 48년도에 그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가셨을 때 거기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 장기도 두고 뭐 낚시도 네, 하고 맞습니다. 이런 네. 그러면서 통일 전선탑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약간 네.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사적지다 예. 이렇게만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과거의 유적지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또 여는 곳으로 이렇게 또 탈바꿈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 전당이 이제 좀 놀라웠던 거는 뭐 각 그 자원별로 그러니까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또 뭐 이동통신 기술은 어떠한 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나 이렇게 각 산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관람관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응용 과학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 수학, 물리학 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중요한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식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입체 도형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들게 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초 과학까지 다 이렇게 전시와 그 거기를 둘러보면은 쉽게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체험 학습으로 해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야 이렇게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과 북한의 뭐 저렴한 인력, 노동력 이런 거의 결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니겠구나. 북도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구나. 그래서 남북이 이제 그 장점이 합해지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참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래 특히 항공우주 분야. 아니 최근에 남쪽에서도 인공위성 발사체를 자체 기술력으로 이제 발사체를 만드는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굉장히 많이 기뻐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북에 일찌감치 있는 기술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늘 막 약간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방향에서 그러게 했었는데 말이에요. 네. 아마 좀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네. 이렇게 하면 남과 북의 뭐 자본력, 뭐 노동력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남북의 두뇌와 두뇌가 만나서 가장 최고의 네. 어떤 것들을 낳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3년 전 그리고 13년 전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뭐 내가 가고 싶은데 좀 가거나 아니면 또 장기간 체류하거나 그 일정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한계가 많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이번에 다녀오셨을 때 가장 많이 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뭐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평양에 아주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진 점, 그다음에 이제 고층 아파트들의 그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직사각형이었다면은 이번 곡선을 많이 활용한 그런 건축 양식이 발달했고, 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이제 2015년에 가봤을 때만 해도 대부분 다 그냥 도시가 무채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확실하게 알록달록하게 평양에 많은 건물들이 또 이제 개성이나 이런 지방까지 건물의 색깔을 입히는 그런 도시가 살아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도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도 예전보다 많이 좀 더 밝아지고 또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평양 시내에 이제 차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정말 평양은 공기가 좋구나, 차가 확실히 안 달리는 만큼 그런 공기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차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서행하는 그런 러시아워가 느껴질 만큼 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공기도 조금 이렇게 매연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요? 평양 시내에서 이제 그런 점이 달라졌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감에 많이 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양 시내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띈 구호는 일심단결이란 단어, 그 다음에 또 여러 군데에 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느낌표 이런 표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어떤 관공서나 아니면 그냥 기업소라고 불리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농촌 곳곳에도 이렇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그런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지나가는 버스에 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 버스 구호로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예, 버스에도 붙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번에 갔을 때 이제 북에 가면은 심카드를 끼워 넣으면 SNS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2015년에도 이제 그것이 가능하긴 했는데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 그 30명 여성 평화 활동가 중에서 이제 미디어 쪽 담당을 맡은 사람만 그 심카드를 써가지고 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해보니까 고려링크라는 북의 이동통신 회사를 가입을 하고 인터넷 연결을 하면은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한 200불 정도가 드는데요. 그러면 50메가바이트를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전화기에 있는 카톡이 있으니까 그 카톡을 통해서 우리 이제 AOK의 단체방에 평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막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평양에서 카톡이 되는구나. 그러고 사실 카톡이 되고 이런 거는 2014년에도 북을 방문하신 우리 이제 동료가 카톡을 보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평양과 서울이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주고받은 거를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데이터 이용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200불에서 또 한 40%치를 더 추가했는데 그거를 미처 다 못 쓰고 와서 그게 참 안타깝고요. 네. 킵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저희 친척 중에 사촌 오빠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월북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북에 가서 계속 사학을 연구하셨다고 해요. 고고학을. 네. 예. 그래서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인민대학 습당에 갔을 때 그분의 이제 성함을 이렇게 검색어에 컴퓨터 검색하는 창에 쳤더니 세 개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자료를 열람하는데 하루 전에 신청해야지 당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동포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우리 안내원 이사 얘기를 해줘서 그 사촌 오빠가 출간하신 그 고구려 유적에 관한 고고학적인 그런 논문 또 네. 고구려 초기에 묘제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거에 네. 그 논문 중에 하나는 거의 이렇게 펜으로 직접 쓰신 거더라고요. 그런 네. 자료가 인민대학 습당에 남아 있어서 네네. 정말 감개무량하게 보고 왔는데 뭐 빌려올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빌려왔다가 일주일 뒤에 반납한다고. 진짜 그럴 걸 그랬어요. 아니 이래저래 인민대학 수당이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핸드폰 뺏기는 줄 알잖아요. 네. 들어갈 때 네. 뭐 그 순환공항 이런 데서 핸드폰 다 뺏기는 거 아닌가요? 뭐 네. 카카오톡을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 거 핸드폰 갖고 우리 뭐 일본에 갔을 때도 뭐 해외에 나갔을 때도 유심 칩 거기 사서 네. 끼는 것처럼 네. 다 똑같이 근데 하고 이제 있네요. 핸드폰을 네. 뺏기지는 않는데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들을 공항에서 이제 다시 핸드폰을 주기 전에 다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네. 막 네. 스노우로 찍은 막 괴상 망측한 거 보면 깜짝 놀래실까 막 이런 걱정이었는데 또 더 기억에 남는 거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우리 AOK 방북단은 아니었는데 마침 네.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 오신 동포 한 분이 이제 같은 시간에 북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일정은 달랐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평양 공항을 출발할 때 고려 호텔이라는 데 가가지고 선물을 몇 가지 샀는데 그분이 거기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온 거예요. 아, 네. 놓고 왔는데 이제 놓고 온 공항으로 가는 차에서 그거를 내 전화 어디 갔지? 그랬는데 이제 고려 호텔에 놓고 온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전해 보니까는 전화기가 아직도 거기 있는데 그 전화기를 보내주겠대요 거기서. 근데 이제 보내주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는 시간에는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이제 비행기를 심양에서 갈아타고 심양에서 이제 인천 들어오는 걸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우리가 심양을 통해서 갔는데 심양에 북측 관계자가 나와 있어서 입국 비자를 수속을 해주는 분이 심양공항까지 친절하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프랑스 교포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마침 근데 그 재외동포 기업가 한 100명이 3박 4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는 그 일정이 있었어요. 그분들 일정이 우리보다 하루 늦게 그분들이 3박 4일 일정을 오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재외동포 기업단 그분들한테 서울로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 제 전화기를 좀 보내주십사라고 심양에 계신 분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그 다음 날로 전화기가 도착한 네, 정말. 네, 그런 사례가 We are 있었어요. the world. 네. 근데 저도 이상하게 3년 전에 대동강변을 산책하다가 제 전화기를 놓고 왔어요. 아니 그 너무 흔한 일입니다. 뭐 이상하게가 아니라 비일비재한 일. 네, 네. 그래서 막 찾는데 그냥 단체로 온 거니까 출발하는 시간까지는 찾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할 수 없이 그냥 저 대신 제 전화기가 대동강에 남아있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죠. 네네. 3년째 남아있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있었는데 그 9월에 있은 후에 11월에 가신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어쨌든 평양 정상회담 이야기, 뭐 네. 공동선언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대동강에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온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로 네. 이렇게 남북 관계 사변적인 변화가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남북의 평화 시대가 와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요. 네네. 네, 하여튼 이렇게 남측에
물론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남측에서 온 동포라고 굉장히 환영해주고 네, 네네네.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낙관적이세요. 네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칭찬해 하는. 네. 그 종북몰이 네. 네, 종북몰이 자꾸 도마에 올랐다 내렸다 하시는 분이세요. 전에 그 신임 선생님하고 제가 토크 콘서트 하고서 아주 네. 호되게 네, 마녀사냥을 당했을 네. 때도 네. 검찰에 가면 정현진 선생님 성함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예.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임 선생님도 불려와서 네. 자꾸 그 AOK 얘기 네. 그 살살 하고 사실 이제 그런 네. 종북몰이라는 게 이렇게 엮기 작전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블루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인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거의 뭐 잘 모릅니다. 네, 들어본 적도 없는 네. 그런 듣보잡 매체인데도 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체가 이제 워먼 크로스 DMZ라는 그 국제적인 행사를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 두 분도 포함하고 뭐 글로리아 스타이넘 같이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신데 이제 이 행사는 그 재미동포인 크리스틴 안이라는 평화활동가가 한 2년 동안 기획을 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동참시켜서 성사시킨 이런 행사인데요. 사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종북몰이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드러나는 그런 박근혜 정부 하에 어떤 비밀 문건들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안에 청와대 문건이 뭐 비판 여성들의 이 DMZ 종단 행사를 막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문건도 요새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이 행사를 뭐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투데이라는 이제 매체는 국정원에서 돈도 받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약간 어용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앞장서서 네. 앞장서서 이제 이 종북몰이에 나서는데 그런 저명하신 분보다는 좀 이상하게 저를 타겟팅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워먼크로스 DMZ가 제가 주도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동참자인데 그 워먼크로스 DMZ를 주도한 정현진이 누구인가 막 이러면서 막 시리즈 기사를 내놓고 그렇게 종북몰이를 아주 극성스럽게 해댔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쪽하고 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해서 네네. 나름 좀 지령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 청와대가 사실 딴 거는 별로 국가 일에 전반 손을 놓고 있고 특히나 뭐 재난 상황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거의 경우 손 놓고 있고 오직 유일하게 한 건 종북몰이의 사령탑 역할만 했거든요. 예. 종북몰이의 마녀 사냥의 사령탑 역할만 청와대가 했는데 그 사령탑에 하청 단체라고 해야 되죠? 예, 네, 아주 허접한 하청 단체 중 하나가 블루투데이인데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뿌려 놓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승소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번에 밝혀진 문건에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극우 매체들을 이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블루투데이 같은 거는 영향력 면에서는 2등급이지만 네네. 그 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여기는 지원해주면 파급력이 매우 높은 매체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자체 판단한 그런 문건까지 나왔는데요. 하여튼 블루투데이라는 데서 이렇게 종북몰이 기사를 쓰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퍼나르고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항상 종북이 이렇게 따라져 나오는 네네.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을 그 언론인권센터라는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제소를 해서 1심에서 제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항소를 했고요. 근데 재판부가 이제 항소를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네. 3심으로 그쪽에서 상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승소한 그런 케이스가 하나 됐죠. 그래서 언론인권센터에서 올해 아마 도와주셨던 케이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네네.
1,000만 원 배상 판결 난 예, 거죠. 1,000만 원 네, 배상. 국내에서는 약소하게 하셨네요. 네. 국내에서는 높은 배상 금액 네.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사람한테 딱지 붙이고 네. 사회적 왕따를 조장하고 그리고 뭔가 적대감과 분단 의식을 고취한 죄는 예. 사실은 뭐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리고 죄악이죠. 이런 거는 저 개인이 피해자라기보다도 이 분단 논리에 대한 피해자는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종북이란 단어도 네. 이제는 사라져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자꾸 이렇게 편싸움을 부추기는 분단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북이란 단어도 우리가 앞으로 쓰지 말고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북, 연남만 남는 걸로. 네. 또 이제 방북 마치고 들어오시자마자 대학생들도 만나고 막 좀 네. 다니셨는데 이번에 찍어 오신 것도 갖고 다니시면서 뭐 좀 보여주셨을 거고. 네, 네. 네. 그때 사람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북의 모습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우리가 북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에 많은 선입관과 잘못된 지식이 있었다라는 점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지역 강연으로서 지금 기억 남는 거는 이제 뭐 청주 또 나주 이런 데 가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운동을 해보자라고 많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데 신채호 사당이 있고 기념관이 있고 하는데 이게 신채호 같이 사학자하면서 항일 투쟁가였기 때문에 남북이 다 인정하는 이런 역사 인물의 정신에서 우리가 통일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한번 뽑아서 우리 충북인들 많이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해보자. 또 뭐 나주 같은 데는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그 장화 왕후 오씨하고 혼인을 하면서 한 15년 동안 나주에서 살면서 호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키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주 같은 데서 이제 통일시대로 가는 어떤 통합의 왕건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풀뿌리 통일운동을 해보자 이제 이런 거를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통일시대를 바라보고 보통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일운동이라는 면에서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 보여주신 사진들 중에 네. 가장 반응이 좋은 사진 몇 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광장 곳곳에 이렇게 여성들이 빨간 깃발을 들고 또 혹은 북을 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분들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했더니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역에 염행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주로 직장인이 없는 여성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일심 단결 이렇게 표어를 내걸고 네. 네. 이렇게 하는 행위를 경제의 선동이라고 한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선동이라는 의미를 우리 남쪽에서는 조금 안 좋게 쓰는데 북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로 격려한다는 의미로 네네. 쓴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개성의 초입 부분인데 네네네. 다른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저기 줄 서 있지 했더니 이날 새로운 손전화가 나오는 새로운 휴대전화가 나오는 날이었대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카톡이 돼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는 그런 장면 또 네네. 지하철에는 이제 우리는 노약자석에 있지만 이제 여기는 영예군인의 자리. 영예군들의 자리.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쓴 분들을 이렇게 지하철에 네. 또 앉히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갔을 때 큰 변화가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섰는데 그 고층 아파트들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철거민들. 거잖아요. 철거민이 꼭 제1 우선순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예군인이라든가 항일투사 집안이라든가 이렇게 네. 국가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들 차례로 들어간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밤거리도 이제 전기 사정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고층 건물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높이까지 다 불이 켜져 있는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여기가 광복지구 상업 중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슈퍼마켓인데
예, 과자들을 보면은 이제 치즈 과자라는 것도 나와 있고 네. 커피 과자라는 것도 나와 있고 예. 이 과자 봉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많이 세련돼 가지고 네. 이제는 봉지만 보면은 남쪽 과자인지 북쪽 과자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네. 과자에도 꼭 ISO 22000 그래서 식품 안전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를 네네. 네,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물건들이 슈퍼마켓도 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북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내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은 이건 참 대단한 일 아닌가. 제재가 해제된다면 얼마나 또 북쪽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까. 그게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류원 신발 공장이 또 평양에 있어서 마침 가볼 수가 있었는데 신발을 굉장히 다양하고 가볍고 다품종으로 만들라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대요. 근데 신발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신발이 많았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축구화를 만들어 놓고 축구화가 공을 몇 번 차면은 축구화가 닳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기계로 실험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 뒤에 지금 공 하나 놓여 있고, 예, 공을 신발이 뻥 차면은 이제 그 컴퓨터로 딱 수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횟수를 몇 번 찼을 때 또 속도가 얼마일 때 신발이 얼마나 닳는지 그런 축구화 특성 시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신발 공장의 모든 관리 체계가 굉장히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통합 생산 체계를 전산으로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네. 직원들을 위한 얼굴 미용 체조 뭐 이런 것도 저는 이게 한참 네. 페이스북에 요 부분만 이렇게 따갖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랬어요? 돌아다니는데 네, 네. 저는 어디 붙어 있는 건가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신발 공장 안에 공장에 붙어 있었어요. 셋째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가볍게 누른다. 굉장히 주문이 네. 아주 구체적이에요. 다음 셋째 손가락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눈을 가늘게 뜬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한다. 네, 재밌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신발 공장. 공장에 붙어 있는 말이었는데 이제 네.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 높은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됩니다. 네네. 네.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 나가라 이렇게 네. 돼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11월에 물놀이장에 가셨네요. 네. 우리 안내원이 여기는 꼭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네. 사실 이제 사진에서 많이 봤던 데라 뭐 그렇게 호기심은 없었는데 네네. 여기는 문수 물놀이장 11월 중순인데도 뭐 굉장히 많이 막 북적북적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 여자들은 비키니는 아직은 입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원피스 수영복이었고. 굉장히 바람직한 네. 수영 패션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물놀이장에 있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 헤어스타일 그 형태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뭐 포도형, 물결형, 보름달형, 봉우리형. 여기서 보니까 포도형이 보니까 현송월 단장님이나 그 이설주 여사. 네. 예, 머리를 이렇게 머리 스타일 상단 반 묶고. 부분을 네. 뒤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곱슬곱슬 네네. 늘어뜨린 그런 머리를 이제 북쪽 용어로는 포도형 머리 이름도 형이라고 예쁘네요. 합니다. 네. 네. 네, 남성들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네. 다양하죠. 뭐 파도형, 네. 축포형, 선패기형, 뭐 네, 누운패기형. 문수 물놀이장에 있는 커피점인데요. 네, 선라이즈 커피, 해맞이 커피 이렇게 영어와 한글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많은 남성들이 그냥 수영복을 입고 맥주를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해맞이 삐루 이것도 아니고 해맞이 네. 커피인데 수영복 네. 입고 다 술 드시고 계셨군요. 네. 이건 어디예요? 얼굴 피부 측정기? 네, 이것도 문수 물놀이장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피부 상태를 테스트해서 화장품을 선정해 준다. 네, 그런 그래요. 한국도 이렇게 뷰티샵 약간 비싸게 돈 주고 가는 이런 데 가면 피부 측정해갖고 이런 걸 다 한다고 하는데 네. 너무 재밌.
이거 뭡니까? 털구멍. 저한테 있는 모든 문제점이 여기 다 있네요. 탄력성, 주름, 색소, 털구멍, 피지, 수분. 네. 하여튼 세밀한 측정으로 손님들의 미용 효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날 수 있게 합니다. 측정은 요 분야에서 쭉 하는 거네요. 네. 네네. 이번에 먹어봤던 음식 중에 가장 네. 맛있던 음식이 이 두부 지짐인데요. 네. 두부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아주 야들야들하고. 네. 그래서 하여튼 북쪽의 음식이 가능하면 양념을 덜 쓰고 이렇게 재료의 맛을 살리는 그런 식인데 하여튼 이 음식은 이 두부 지짐은 참 어디서 먹어봤는 음식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그런 두부 요리였습니다. 진청규 기자님도 그렇고 이렇게 북에 가서 두부 맛에 감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약간 옛날에 맷돌 이렇게 해서 하는 약간 그 고소함이 되게 진하게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가서 이제 냉면 먹는 것도 좀 새롭게 배웠는데 그냥 우리는 냉면 육수에다 막 식초 겨자를 막 타잖아요. 근데 냉면 그릇에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워놓고 사진에서처럼 거기에다 국수를 다 걸쳐놓은 다음에 국수에다 식초를 먼저 뿌려서 그러니까 식초는 면에다 뿌리고 겨자는 국물에다 섞어야 이제 제대로 된 냉면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냉면 그 맛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건 가장 서민적인 음식인데 강냉이 국수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소면에 해당하는데 저녁에 옥수수로 만든 면이죠. 근데 고명은 이제 비빔국수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나물이나 계란 삶은 거 뭐 이렇게 호박 이렇게 고명을 얹어가지고 먹는데 저녁에 뭐 적당하게 해먹을 게 없다면 우리 강냉이 국수나 먹고 잡시다. 그렇게 서민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네. 가격도 굉장히 높고 많이 먹는 국수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대동강변에 이렇게 못 보던 건물인데 이거 궁금한. 그래서 이게 무슨 건물이냐 왜냐면 이렇게 지붕은 약간 꽃잎 모양으로 해서 북의 국화인 목란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김일성, 김정일 기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대요. 그래서 인민들이 자기 소득에서 기부하고 싶은 분들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고요. 실제로 류원 신발 공장에 갔을 때 그 류원 신발 공장의 직원들이 이 기금에 기부를 했다라는 어떤 기금 증서가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좀 기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용한 그런 자기 소득이 조금 더 생겼다는 말이 아닐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은 귀금속 수매 상점 뭐 이런 것이 그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귀금속도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기금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한국 우리 저기선 재단 뭐 이런 건가요? 이번에 같이 간 두 분의 화가들이 이렇게 대동강변에서 이 권영섭 화백이라는 분은 평생 독도를 그려오신 수묵화가 그러니까 북쪽 말로 하면은 조선화 대가신데요. 한 5분이나 10분 안에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그 자리에서 막 그려내는 그런 속사화의 명수세요. 그래서 대동강변에 이렇게 한 천을 크게 펼쳐놓고 이제 주체사상탑 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리고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신혼부부가 이제 웃음을 띠고 이제 이런 광경을 미소로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다 그린 다음에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이렇게 펼쳐들고 퍼포먼스도 하고 여기는 을밀대입니다. 북의 국보 1호가 평양성인데요. 그 평양성에 있는 정자 이름이 고구려 때 장군 이름인 을밀 장군이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을밀 장군 이름을 따서 을밀대라고 하는데 을밀대에서도 우리 권영섭 화백이 이렇게 즉석 수묵화를 그렸고요. 여기는 개성의 박연폭포예요. 박연폭포에서도
바로 또 즉석화를 그리셨군요. 네. 네. 박연 폭포가 그 송도 3절 중에 네.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박연이 뭐 사람 이름을 딴 건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 네. 이 폭포가 떨어지는 그 위치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바가지 모양으로 생겨서 박연 네네. 폭포라고 한답니다. 네네. 평양에서 개성으로 접근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건물에 보면은 많은 태양열을 태양광. 쓰는 네. 판넬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그 건물 자체에서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각 집에 자기가 태양열 판넬을 이렇게 놓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북에서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다. 해서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저녁에도 이렇게 전기 사정이 원활한 이유가 태양열도 쓰고 있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이제 평양을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뭐 언제 뭐 전기가 갑자기 끊어졌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가서는 평양에서 한 번도 전기가 갑자기 끊어진 적이 정전이 된 적이 없었고요. 정전을 겪은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묘양산 다녀오다가 룡문대굴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네. 그 안에서 한 번 정전이 된 적은 있습니다. 용문대굴도 대단하죠, 아주. 네. 네. 이게 어쨌든 태양열 이 판넬이 되게 일상화돼 있고 개별적으로도 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이게 제재의 결과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상의 모습, 뭔가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동질감, 사람 사는 모습이 또 같구나. 같구나에 네. 이렇게 감동하는 것도 참 슬픈 역사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좋은 사진들을 또 많이 찍어서 많은 우리 민족 동질감을 키우는데 또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각 지역에서 지역 기반의 풀뿌리 통일 운동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내년에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AOK가 이제 LA부터 시작을 해서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도 이제 전국 각 곳곳에 멤버들이 있는데 이제 통일 교육이나 통일 강사들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네, 한국에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1월 18일에 저희가 총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주시고 격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 희망찬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에 뭐 7천만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놓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AOK 그리고 정현진 대표님도 그런 멋진 또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 고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이 정말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미주에 사는 우리 미주 동포들도 정말 미국이 더 이상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풀뿌리 시민들이 미국과 한국 잘 연대하고 이 평화로 큰 전환기를 만들어가는 정말 인류사의 큰 정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남북 해외가 한마음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